네, 반갑습니다. KU 오토파츠입니다. 네, 오늘은 자동차에 있어서 잠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. 말씀 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네, 지금 나라에서 지금 이상한 궤저병 같은 코로나가 지금 유입이 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. 역대 이런 일은 없었죠. 뭐 사스도 있었고 뭐 여러 개의 왔었는데 이 우한 폐렴 뭐 우한 뭐 이런 얘기가 요즘 있죠. 상당히 좌절하고 국민들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 여파로 인해서 저 또한 KU파츠에서도 굉장히 영업의 목적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살아남느냐, 어떻게 해서 이겨나가느냐,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동안에 영상 제작도 많이도 못하고 오늘은 또 주말이고 토요일입니다. 그래서 요즘 밖에 나가는 일 없죠. 나가본들 뭐 요즘 약속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뭐 사람들 만나도 마스크 쓰고 얘기하고 그런 것 같으면은 아예 안 나가는 게 낫다. 저 역시도 요즘 뭐 외출하는 거는 거의 자제도 하고 뭐 사무실 가는 일도 없고 그진 뭐라고 얘기되나 뭐 혼자서 이렇게 보냅니다. 격리죠, 격리.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혼자서 밥에 먹고 지금 요즘 뭐 그렇습니다. 뭐 그래도 뭐 이 유튜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에게 또 연락이 와요. 요즘 영상이 어떻게 됐냐. 뭐 연락도 오고 요즘 준비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. 요즘 이래서 뭐 그런 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올려드리겠습니다. 이래서 오늘은 자동차에 대해서 잠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보이는 부분은 개벽다구라죠 이게. 전비사님들 이 개벽다구라더라고요. 진짜 이 뭐 개벽다구처럼 생겼습니다. 이게 활대 링크라는 겁니다. 활대 링크. 아주 뭐 그냥 간단하게 생겼는데도 이게 활대 링크. 승용차에 있어서는 거진 다 들어갑니다. 이게 승용차는 뭐 한 100% 정도 제가 알기로는 차들은 다 들어가더라고요. 이게 뭐 RV 차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승용차도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. 근데 거진 이게 많이 들어가요. 국내에 들어온 승용차 수입차들은 거진 다 들어가고 국내 차들도 거진 들어가더라고. 이게 무슨 역할이냐? 이게 하체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. 이 핸들링도 좀 부드럽게 하면서 승차감도 좋아지게 하면서 그 역할 분담이죠. 역할입니다. 이게 가격 면에서도 그래 비싸지도 안 하고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. 이게 활대 링크라는 게. 자동차의 부품은 어디라도 한 2만여 개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제가 듣기로는 확인을 다 안 해봤습니다. 뭐 제가 지금 부품만 해도 지금 꽤 많죠. 제가 지금 취급하는 부품만 해도 지금 뭐 상당히 다 이름도 못 외웁니다. 대충은 알지만은 잘 모릅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가장 쉬우면서 돈이 이게 비싸지는 않습니다. 이게. 근데 하체의 소리에 있어서는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게. 그래서 하체 설명을 이제부터 드리겠습니다. 쉽게 얘기해서 내 차는 하체 좀 딸그닥 소리가 난다.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가면은 소리가 난다.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. 이게 활대 링크가 이 부분에 있으면은 이거하고 뭐 그 옆에 타이로드
뭐 옆에 여러 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이게 같이 물려서 이게 만약에 상태가 안 좋으면은 이게 지금 상태가 좋은 거예요. 신품입니다. 이거는 안 움직여요. 굉장히 힘듭니다. 빡빡하게 안에 베어링이 돼가지고 압축이 돼가지고 이게 돌기는 돌아도 이 신품이라서 움직이질 않아 합니다. 굉장히 힘듭니다. 이거 땡기려면 이게 헐거워지면은 하체가 소리가 납니다. 이렇게 끄떡끄떡끄떡 놀죠. 끄떡끄떡 놀아버리면은 하체 소음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. 이게. 그래서 왜 제가 그 활대 링크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굉장히 운동량이 많아요. 이 사람도 보면은 관절, 허리, 무슨 이 모든 관절에서 운동량이 많으면은 거기에서 안 좋아지죠. 심지어 너무 관절이 안 좋아지면 수술을 받아야 돼요. 사람은 새글로 갈고 일하기 힘들잖아요. 그죠? 조직체도 있고. 근데 자동차는 이 부품이 다 따로 놓습니다. 이렇게. 이거 하나를 갈므로써 자동차의 성차감이 있어서 굉장히 극대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이게. 그래서 이 사람 구조하고는 좀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. 이게 관절 부분인데 이 부분도. 그래서 방치를 하면은 안 됩니다. 이런 거는. 물론 못 느낀다면 괜찮겠지만 안 좋으면은 갈아야 됩니다. 가셔야 됩니다. 이는 부분을 계속해서 놓아버리면은 이 부분만 고장이 나면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러나 하나를 제가 더 가보겠습니다. 이게 자동차에 있어서 이게 로암이라는 부품입니다. 이게 로암. 이 쇼바도 잡아주고 이게 이는 역할은 잘 안 하지만 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. 이 역할을 끄떡끄떡 그죠? 네, 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. 좀 고가입니다. 이게 네, 고가고 이거는 좀 저렴합니다. 요거는 한 4만원대 3만원에서 4만원대 개당 그래밖에 안 합니다. 그러나 이 정도의 제품이 올라간다면은 한 10만원대 네, 9만원에서 10만원대 정도가 됩니다.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. 이게 좌우는 없습니다. 이거는. 네. 근데 좌우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. 뭐 차종마다 이 제품은 지금 아메리칸 스타일이죠. 크라이슬러 300C 네, 들어가는 지금 부품입니다. 이게 다 들어갑니다. 이게 이 모양이 틀리더라도 벤츠도 들어가고 BMW도 들어가고 아우디도 들어가고 국내에 어지간한 수입차들은 유입된 차들은 다 들어갑니다. 모양이 다릅니다.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유선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. 우선 이게 불량이 나면은 소음이 나는 거는 하체에서 딸그락 딸그락 하는 소리가 납니다. 딸그락 딸그락 딸그락. 그럼 이게 놀아서 그래요. 하체를 먼저 들어가시면 활대잉크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기본적인 순서입니다. 소리가 난다. 그리고 이게 양쪽으로입니다. 운전석, 조수석 모양이 다릅니다. 이거는 이 모양은 다 다릅니다. 이쪽 있고 이쪽 있고. 그러니까 세트로 나가셔야 되고 항상 제가 의문스러운 게 지금은 어느 정도 풀렸는데 과거에는 이 자동차가 있으면 말이죠. 이 차가 아닙니다. 이거 오토바이인데 제가 다음에는 자동차를 한번 제가 가져오겠습니다. 이게 모형으로 이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이게 자동차의 앞모습 같으면은 항상 차라는 것은 이 조수석에서 먼저 이상이 생깁니다. 오른쪽이죠. 조수석이라는 것은 오른쪽입니다. 운전사가 탔을 때 오른쪽. 항상 똑같은 부품이 들어가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수석에서 항상 이쪽에서 문제가 먼저 생기더라고요. 네, 그거는 왜 그러냐? 뭐 정확한 제가 정비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오른쪽 거 한 번 나가면은 이쪽 거는 조수석 2번 정도 나가더라고요. 하체가 이 소모품들이.
아무래도 이게 구조상 차량의 구조상 회전 반경 기타 등등 네, 그래서 운전석보다는 조수석이 먼저 나간다. 네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방치를 하면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. 소리 어떤 정비사님들 그러죠. 뭐 좀 더 타세요. 뭐 두 가지 정도 예가 있습니다. 아, 이 사람이 돈이 없는데 고칠 수 있겠나? 아이고, 내 돈도 안 되고 안 할래 하시는 분들. 그 다음, 아, 이 사람 정말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면은 소비자가 안 할 것 같더라. 이 사람은 내 느낌에. 해본들 뭐 하겠냐? 입만 아프게. 그냥 자기가 와서 안 좋으면은 뭐 얘기하겠지. 뭐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. 왜냐면은 고객은 잘 모르지만은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사장님 이쪽 부품도 안 좋습니다. 이거 가셔야 됩니다. 이러면 그럼 차주님께서는 이 사람 나한테 눈탱이 치려고 이런 거 아니야. 왜 그러지? 나는 못 느끼는데. 이 서로 간의 정비사님과 차주님은 굉장히 신뢰가 돼야 됩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게 두터워지고 서로가 느껴야 됩니다. 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. 아무리 그 집에 A라는 집에 정비를 잘한다. 속에 내한테는 정비 못하더라. 안 맞는 거예요. 음식점 굉장히 저 집 맛집이다. 맛있다. 가는 거예요. 내 입에는 안 맞아. 안 맞는 거예요. 아무리 잘한다고 아무리 내가 파츠를 하고 있지만은 아무리 저 파츠 KU 파츠 저 사람 싸게 해주고 설명 잘하고 잘해준다. 너가 다 커서 구입해봐. 안 맞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. 그거는 제가 편가르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본인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. 저 또한 파츠지만은 고객하고 하면 저하고 맞는 고객이 있고 정말 저하고 조금 대응하기 힘든 고객도 있습니다. 솔직히. 그러나 저는 판매하는 입장에서 그 선을 두고 그러기는 참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에게는 이 보신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공감을 가시는 부분이 아마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자기의 맞는 선택에 맞는 정비소를 가는 게 제일 맞습니다. 저도 그렇습니다. 뭐 어디 가봐라 어디 가고 제가 부품하기 전에 정비소를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? 결국에는 제가 이제 부품을 업을 합니다. 뭐 이게 수입이 좋다. 이게 짭짤하다. 이게 돈이 되더라. 뭐 그런 권유도 받았지만은 현실하고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. 제가 이제 7개월째인데 그러나 제가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저에게 수입이 조금 된다면 더 좋아질 테고 지금은 그는 과정들이니까 좀 견디 나가는 입장이고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정비소에 가면은 항상 이 활대 링크를 먼저 하체에 소리 난다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. 이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. 이게 안 좋으면은 갈아야 됩니다. 이거 만약에 하나 안 갈아지면은 안 갈고 그냥 넘어가죠. 다른 거 건들죠.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꼽히는 부분은 아닌데 이거하고 마찰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들어간다고 예를 들어서 가령 얘기했을 때 이게 꽉 지금 움직이지도 않아요. 이게 굉장히 뻑뻑해요. 굉장히 힘이 받았어요. 이게 흘렁흘렁거리면은 왔다 갔다 이 텐션이 많으면은 이게 들어가면은 이거 하나만 이상이 생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. 제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게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이게 흔들거리면은 활대링크 이게 흔들거리면은 로우암에 예를 들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다. 로우암이 들어가면 이게 흔들거리면 이 안에가 있으면은 이것까지 말썽부립니다. 다 째져버려요. 부싱이라는 게. 다 째집니다. 다 터져버립니다.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다는 거죠. 그냥 그때 바로 처리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
방치를 해두신 거예요.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. 방치죠, 방치. 아, 나 다음에 시간 나면 정비하러 갈래. 뭐 엔진 오일 갈 때 그때 할래. 물론 그것도 뭐 각자의 마음이니까 괜찮습니다. 그러나 자동차는 자기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. 뭐 이거 하나 나쁘다 해서 뭐 자기 생명 위태롭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. 그러나 나중 아보다 배꼽이 크다는 거 있죠. 차값 예를 들어가지고 200만원 300만원 부속 이런 거 앞에 전체 다 가면은 몇백만원이에요. 차가 사고 나지 않는 이상은 자기 사비로 다 고쳐야 됩니다. 보험 처리가 안 되죠. 이거는 사고가 아니잖아요. 그죠? 네,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자금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안 좋으면 그때그때 갈으셔야 됩니다. 무조건 하고 뭐 무조건 알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정비료를 아끼는 거예요. 뭐 자주 가서 막 일 하는 것보다는 정비사한테 자주 가면은 할인됩니다. 디스카운트 돼요. 잘 안 가니까 할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. 자주 보고 커피 한잔 마시고 주변에 가면 들려서 얘기하고 사장님 이번에 얘기를 하는데 전에도 한번 갈았는데 뭐 이러면은 어떨 때는 그냥 해주는 분도 계세요. 마음 좋은 분들은. 그러나 1년 2년 몇 개월 가면 그 사람들 정비사한테 돈을 받아요. 왜? 뭐 자주도 안 하고 가끔씩 오는데 뭐 언제 뭐 또 오겠냐. 정비로 분명히 FM대로 받습니다. 그렇잖아요. 그러나 정비소에서 자주 가고 얼굴 보고 이러 하면은 물론 그 시간에 나는 다른 일도 있겠지만 지나가시더라도 항상 정비소하고는 가까워지셔야 돼요. 정비사님들하고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 저도 뭐 이 KU 파츠를 하기 전에는 정비사님 일주일에 한 번 정도, 두 번 정도 자주 갑니다. 점검 받아요, 분명히. 야, 오늘은 김 사장, 오늘은 엔진 오일 한번 점검해봐라. 뭘 점검해라면 이 사람들이 안 좋은 거를 무조건 가라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, 정비사님들. 가라할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그만큼 신뢰를 하구나. 나한테 믿구나. 그럼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. 이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 정비사한테 이런 용어를 잘 안 쓸 거예요. 그러나 한 곳에 자주 가고 그런 사람들한테 매뉴얼을 맡기고 차 좀 점검해 주라. 이래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. 이 사장님은 이랬을 때 어떻구나. 그러면은 신뢰가 서로 싸다 보면 합리적인 이 교체 비용이 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분명히. 어떤 거는 그냥 해줄 수도 있는 거고, 어떤 건 돈을 받고, 이거 하나 해주는데 이거 갈면은 안 되나?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가지고, 로우암. 이거 양쪽 일 많아요. 이거 일 굉장히 많습니다. 뭐, 예를 들어가지고, 한 10만원, 15만원. 그래? 그럼 자주 가다가, 그럼 같이 두 개 갈아줘. 이러면은 10만원, 5만원도 될 수 있는 겁니다. 정비사님들하고 이게 신뢰가 잘 쌓아지면은, 이번에 내가 좀 어렵네. 좀 잘 해줘봐. 뭐, 그러면은, 정비사님도 그래요? 그러면은, 자기네들도 시간 났을 때가 사장님 들어오십시오. 이러면은, 뭐, 싸게 할 수 있는 정비 방법도 있어요. 뭐,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정비를 맡깁니다. 제가 예전에는. 지금 또한, 고객님들께서 차를 가져오시면은, 날짜를 잡아가지고, 언제 좀 한가하겠냐. 이러면은, 좀, 정비로에 대해서, 사실 그 사람들 기술이잖아요. 이게. 뭐, 교체하는 거 아무것도 알겠지만, 그 나름대로 연장하고 빼는 방법 다 기술이에요. 그 사람들. 네, 정비사님들. 정비사님들 존중을 해주시고, 정비사님들께서도 고객이 이렇게 응대를 하고 대우하면은 존중을 해주셔야 됩니다. 분명히 서로가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조금 정비사님들하고 틀어져 가지고 너 안 볼 거야, 안 봐? 안 그렇습니다, 절대.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갈 것 같지만은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. 참.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는 조금씩 풀어가시고, 내가 조금 손해본들, 그 사람이 조금 덕을 본들,
뭐 어떻겠습니까? 그거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정비사님과 자동차의 고객과 그는 유대관계. 네. 저는 정비사님들하고도 거래를 하고 고객하고도 양쪽으로 다 같이 합니다. 어떤 데서는 참 나는 정비사가 더 좋아. 정비사에 물건 파는 게. 왜? 뭐 정비사님들은 차종 다 알고 차대 넘버 그냥 일사천리하게 몇 번 뭐 부품 얻는 겁니다. 그냥 끝나요. 그러나 또 고객하고 전화할 때는 차대번호 주셔야 됩니다. 그 차 소리가 어떻습니다. 요 부품값이 얼마입니다. 한 몇 번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.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. 또 그 반면에 고객하고 저하고 하면은 서로가 친밀감이 있고 계속해서 주변에 연결을 해 주셔요. 또 그럼 저도 그 차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기록이 다 돼가 있습니다. 차에 이 고객께서는 언제 부품을 가져갔고 언제 어떻게 했다. 다음에는 조짐이 이거 정도 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. 제 나름대로 정비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차종에 대해서. 그래서 서로 간에 위닝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. 그래서 이 자동차의 부품이라는 것은 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나하나 흐트러짐이 없는 겁니다. 하나 방치해 놓으면은 이것만 갈면 되는 걸 이 비싼 돈덩어리까지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예를 듭니다. 이거 예를 들면 더 올라가 볼까요? 네, 이거 나가서 또 방치해 두면은 쇼바 터지죠. 쇼바가 또 터져요. 나중에 압축이 돼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쇼바가 흔들거리면서 운동량이 많으면은 에어쇼바 100만 원씩 넘습니다. 벤츠 S클래스 400만 원 해요. 600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차가 이상이 조금이라도 생길 때는 자동차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. 정비소로 가셔야 됩니다. 인간 또한 이상이 있을 때는 몸에 조짐이 올 때는 바로 병원을 가셔가지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. 이 자동차라는 것은 자기 생명하고 가장 민접한 거잖아요. 이게 나쁘다 해서 뭐 생명 주장은 못 느낍니다.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점이 되면은 노후가 되고 안 좋아지고 이게 지 역할을 못 하면은 이 구동이잖아요. 핸들에서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안 되면은 사고가 납니다. 네, 그래서 자동차는 부품에서 방치를 해 두시지 마시고요. 가급적이면은 정비소로 가십시오. 이거 하나 갈면은 그때 갈면 되는데 이거 갈고 쇼바 갈고 뭐 갈고 이것저것 다 갈면은 이 크라이슬러 300C 같은 경우에는 쇼바 2개 이런 거 다 하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. 그거는 부품값은 얼마 안 듭니다. 많죠. 또 한편으로는. 그러나 공임은 만만치 않습니다. 몇 시간씩 걸려요. 날짜 잡아야 되지. 내 차 운행 못하지. 돈 많이 들어가지. 나중에 폐차할 지경까지 옵니다. 이 차는. 그 정도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. 그럼 다른 차를 신차를 구입한다든가 중고차를 하면은 중고차 산다고 돈 안 들어가겠습니까? 돈 들어갑니다. 중고차 가져오셔도. 네, 그래서 내 차는 내가 알아야 된다. 이 사소한 거라도 점검을 하시고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. 방치해 두면은 이게 전이가 생기는 겁니다. 전이가.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, 이 자동차의 부품에 걸리가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상이 생기는 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. 이것만 갈리는데 왜 이게 말썽이 생기냐?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물고 있어야 되는데 흔들거리면은 과다하게 많이 흔들거리면은 이 째져버려요. 안에 과다하게 많이 흔들면 우리 무슨 테스트 한다고 모터라든가 이런 기계를 갖다 놓고
끊임없이 그게 충격을 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그죠? 언젠가는 터져버리잖아요. 이 재생이 안 되는 겁니다, 이게. 가만히 놔두면은 낫지를 않는 거예요, 자동차는. 복원이 안 됩니다, 이게. 어딘가는 건드려줘야, 교환을 해줘야 이게 완치가 되는 겁니다, 자동차는. 네, 그래서 제가 거듭 하고 싶은 말 얘기는, 이상이 있을 때 바로 정비소에 달려가십시오. 달려가셔가지고 견적을 받아보시고 얼마 됩니다. 그럼 예상. 너무 과다하다면 다른 정비소 가셔야 됩니다. 또 예상. 부품, 자, KO 파츠 전화가 얼마입니다. 다른 곳에도 물어보세요. 여기저기 뭐 이곳저곳 물어도 보시고, 또 자기하고 맞는 곳 찾아보시고, 그러면 또 맞는 곳이 있을 겁니다. 뭐 부품이 싸다고 중요한 거는 싼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이 부품을 하나 가져가 가지고, 애프터라는 거 있죠. 이 정품도 있고 애프터가 있습니다. 그러나 요즘 애프터도 잘 나옵니다. 그러나 이 제품이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도 중요하고, 어떻게 이 제품을 만들었냐도 중요합니다. 그리고 어떤 부싱을 몇 프로의 부싱을 넣느냐, 이 고무 성질이 몇 프로가 있습니다. 이게 몇 프로의 이게 조합이 돼야만이 오랫동안은 유지가 됩니다. 그러나 이 제품의 특징이 불과한 그는 싸다고, 무조건 싸다고 좋는 게 절대 아닙니다. 물론 싸도 좋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제품에 있어서 반값이라고 차이가 난다면은 부품값이 반값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럼 다음에 내가 빨리 노후가 돼서 정비소에 가면은, 그럼 정비료 또 어떻게 할 겁니까? 이거 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이게 제품의 질 중요하죠. 그 다음에 운전하시는 분 운전 습관 중요한 겁니다. 이게 무조건 싸다, 정비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무조건 가격 싸게 잘해준다, 싸다, 분명히 거기는 함정이 있습니다. 분명히 이거를 봐야 되는데 안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, 싸면서도 그걸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.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에서 그런 걸 다 봐줄 수 있는 그런 정비소에서 정비를 하십시오. 그리고 부품 또한 구입을 하실 때 이 부품에 대해서 보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, 이 제품의 퀄리티가 어떻는가, 분명히 그거는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. 안 좋은 부품을 가지고 얼마 못 써가지고 다시 정비료 내는 것보다는 1,000원, 2,000원, 500원, 1,000원, 만원, 2만원, 그게도 중요합니다. 물론 하나 하다 보면 중요합니다. 그러나 제품의 퀄리티, 제품의 질, 뭐 국내에서 지금 이 수입차 하시는 분들 제품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. 다 좋습니다. 다 괜찮아요. 그러나 다소 불특정하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제품은 분명히 있습니다. 저도 그 부품을 가지고 있는 걸 봤고요. 나도 그 소지도 하고 있습니다. 그 부품을 지금 판매를 안 합니다. 그런 부품들은. 그래서 자동차는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 고객님들께서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. 첫째는 가격이 중요하죠. 너 여기 파는데 당신들 비싸, 이것보다는 제품의 질을 먼저 생각하십시오. 그 다음에 애프터는 뭐 여러 가지이지만은 뭐 서비스는 언제까지 해줄 수가 있는가, 만약에 보정, 그런 기타 이런 거를 분명히 조금 아쉬우면서 매입을 해주시는 게 안 낫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저 역시도 부품업을 하고 있지만은 합리적인 구매 방법, 합리적인
차량 관리, 합리적인 차량 정비, 네, 이렇게만 하시면은 좀 지금보다는 지금도 잘하고 다들 계시겠지만은 좀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, 그런 설명이 드렸습니다. 네, 여튼 건강 유의하시고요. 네, 지금까지는 KU 파츠 네, 말씀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대표번호가 하나 제가 만들었습니다. 전국 전화 대표번호죠. 네, 1544-8658입니다. 1544-8658 무료 전화죠. 네,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언제든지 자동차에 관련된 문의사항, 뭐 내 차가 어떻다, 이런 부품이 필요하다, 모든 문의사항은 네, 1544-8658로 전화를 하시면 제가 언제라도 네, 전화 받겠습니다. 지금까지 KU 파츠였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